그 뒤에 찾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체를 보게 된 거죠. 눈앞에서. 근데 그 소설 안에서는 5년의 시간 동안의 여행을 했음에도 진짜로 죽은 사람을 목격했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순간하고 육지거리가 올라오게 되고 말 그대로 그럼 본능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유키와 함께 영을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애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사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원작에서는 유키오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남고 싶다고 해서 계속 조용조용히 감정을 누르던 애가 막 화를 내고 당신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관객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유키오를 통해서 함께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이 연극에서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예, 보신 그대로 살려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집으로 이 친구가 간다라는 뉘앙스는 없어요. 또 한 발을 떠나고 심지어 그 제격이 맞으면 우리 어머니는 농담도 잘하고 밝고 활달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실 분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집으로 향해서 결국은 죽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이의 탄생까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얘기여서 예, 집으로 가 이 새끼가 결국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인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이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 중에 제가 몇 번 공연 뵀던 분도 있었고 없었던 분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공연이 장기 따지면 한 달이나 이렇게 매번 같은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하시는 게 감정이 이어가야지 계속 그런 자기의 캐릭터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혹시 그런 감정 같은 건 어떻게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감정 소모가 또 큰 그런 캐릭터들은 한 번 공연하면 되게 힘이 빠지고 그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아까 소진 배우님 연기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키오가 사쿠라를 그런 회상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사쿠라가 어떤 감정을 죄송합니다. 사쿠야. 사쿠야. 네, 죄송합니다. 사쿠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키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그런 죽임을 받고 싶어 했는지가 사실 그게 그 지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가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연기하셨던 소진 배우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회상 장면을 접근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쿠야.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뭐랄까 그냥 사쿠야가 왜 유키오에게 그런 바램을 했는지 네 그거를 유키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이게 일단은 나와 있는 그 드라마 상에서 제가 이해한 걸로는 물론 텍스트 안에서 그 시스토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살아온 그 배경에서 가장 크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도 어쩌면 사랑은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극 안에서는 그 한 인물마다 그 사람의 굉장히 여러 겹의 그 에어리어를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어떤 정보만 주고 넘어가서 아마 그 사람 자체를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바라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키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준코, 미시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결핍?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그 안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실 너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라는 이 말조차도 사실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마치 사랑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그것은 그런 말 자체가 시즈토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무대 위에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크게 와닿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또 계속 고민하면서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풀어갈까를 고민했을 때 저의 선택은 이 순간의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시즈토도 시즈토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 순간 그 사쿠야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 유키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은 거지 그 말의 어떤 선명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사쿠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에게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 어떤 모성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더 크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 유키오에 대한 사랑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사쿠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 사람의 삶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이고 그 사람의 그 순간에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그 사람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전에 유키오라면 이해할 수 없어. 빨리 날 사랑해달라고 그냥 말로 해줘라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다시 직면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봤을 때 뭔가 내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였다라면 한 번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랬었구나, 그랬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조금만 붙으면 그냥 기억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렇게라도 너무 이렇게 하면은 세상 그런 여자가 있겠어? 근데 그런 여자 찔러주면은 유키한테 어마어마한 죄책감으로 아마 기억에 남아 있겠죠. 버려지지 않고. 그게 또 일본 문화 정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기억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처럼 어쩌면 지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막 연습 때 했었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구기 그 아까 매 장면마다 새로 연주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계속 연기를 반복하는데 네. 지치고 어디 할 때 네, 그 유지하는 방법은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중코로. 여기 오면 아니 모든 배우가 빙의 돼서 여기 와서 보면은요. 전부 그런 거 나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다들 오면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외롭게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다 외로워서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정말? 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선택해줘. 아, 두 분 다 받을게요. 두 분 이렇게 두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정국형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연 잘 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캐릭터 분들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밝은 분이잖아요. 뭐 자기 왜 웃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초반에 그렇게 굉장히 밝으신 분이라서 솔직히 이 나이든 캐릭터 중에 뭔가 자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캐릭터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 둘이 있는데 딸은 미혼모고 아들은 밖에 나가서 애도를 한다고.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자식들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부모잖아요.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그냥 현실적인 이제 배우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자식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을 때 진지하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선택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누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우리 배우들 중에도. 근데 저는 왜냐면 나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길이고 부모님한테 어떤 거 안 받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도 아니 우리 자식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은 저는 뭐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우리 시즈토나 우리 미시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나간 어떤 길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응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칭찬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서도 그렇게 했지만 제 자식한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 네. 멋져요, 저. 일단 공연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김소진 배우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지 김동원 배우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 사실 연출님께 드려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유키오가 자신이 그 남편을 죽이는 장면을 회상할 때 다른 장면들은 이제 상대 배우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장면들이 되게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와 다른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연극적인 연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서만 이제
시즈토 역을 하는 배우가 그 상대 연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근데 또 연기를 하시다는 그다음 지금까지 질문 내용을 보니까 약간 인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당시에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배우가 없는 게 더 그냥 이 전반적인 연출 흐름에 맞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상대 배우로 등장하셔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유키오가 만들어낸 인물이 정말 시즈토의 얼굴을 하고 다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연출님 얘기 나와라 하셔서 약간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배우님들도 물론 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네. 출림이 안 계시. 이 장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글쎄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갑자기 사쿠야가 등장해서 그 장면을 유키오의 그 상상을 지금은 사실 유키오가 지금 사쿠야에 빙의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냥 재현하는 데서 끝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시즈토에게 그리고 유키오에게 그리고 사쿠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즈토가 사쿠야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시즈토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키오가 사쿠야이면서 또 유키오이면서 시즈토가 또 그 이야기 안에 사쿠야이면서 네, 또 시즈토이면서 사쿠야가 유키오이면서 또 사쿠야이면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세 명이겠죠. 사쿠야까지 그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 러닝 타임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